좋아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잖아. 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젠데? 관객들이 기뻐해 주는 거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호흡이 잘 맞을 때 그리고 같이 다 행복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진지하고 말 없이 있을 때 그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세계 안에 너무 갇혀 있다. 교감을 잘 안 하고. 교감 안 하고? 네, 너무 내 세계에만 갇혀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꽤 오랫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만이야? 20년 더 됐습니다. 풋풋한 젊은이가 이제는 완전히 네, 막 구렛나루 뭐 수염에 아주 멋있다야. 근데 감사합니다. 세월이 너무 훌쩍 지나가지고 어릴 때 봐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정호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뉴스같이 빠르다. 22년 이상. 그러니까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도 안 변하셨어. 자기도 얼굴이 사진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얘가 이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도 안 늙었어. 자기도 수염만 좀 멋있게 길었는데 자기도 그대로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막. 자, 그렇게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김종호 배우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길 바래. 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솔직하게. 근데 2018년도에 동화 연기 대상을 받았는데 네. 뭘로 받았어? 그 제가 한 작품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가지라는 작품하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뭐 세 작품을 거기서 다 주인공하고? 아니요, 주인공 안 하고 응. 그 조역인데 이제 아니 조연을 했는데 그 세 작품을 보고 네. 대상을 받았다고? 네. 이례적인 일이네. 그렇죠. 보통 큰 이제 뭔가 히트친 작품의 주인공을 맡아야 대상을 받는데 예. 자기는 도대체 어떤 미친 존재감으로 조연으로 세 작품을 했는데 그게 눈에 띄었을까? 그러게요. 그냥 그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항상 주인공을 하거나 굵직한 역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아마 열심히 하니까 뭐 기운을 좀 내라 하고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진 않고 코믹도 되게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그냥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그냥 하는 건데 코미디를 하게 되면 코미디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게 하면 그 대본이 잘 써져서 그런지 보고 많이 웃으시고 특별히 나는 뭐- 자기가 코믹을 잘한다는 얘기에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늘 진지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자기가 좀 전에 이제 역할에 내가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실했는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 자기만의 연기 메소드가 있는 건지. 코미디는 일단 제가 이제 수레 무대라는 데 처음에 졸업을 하고 그 극단 자체가 이제 코미디 쪽을 많이 하는 팀이라서 워낙에 몰리에르 작품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예.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 리듬 감각 뭐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출님이 그 어쨌든 그 코믹 문법을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키는 대로 연출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목적지가 있으면 그걸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관객들이 와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하고 또 그러면 하다 보면 호흡이 또 맞아서 또 재밌게 하고. 근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딱 시작을 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그 장면이. 그럼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몸이 완전히 기억을 할 때까지. 몸이 완전히 예. 기억할 때까지 예. 연습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어떤 즉흥적이기보다는 예.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근데 계산을 해서 하는데 이게 연습이 많이 돼서 나중에 즉흥처럼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라는 게 네.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자연스러움으로 네.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연기 예. 구력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구나. 막 맞추고 리듬 템포까지 해서 뭐 따다다 따 뭐 팍팍 맞춘 다음에
그게 이제 잊어버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해도 툭툭툭 나오고. 몸에서 그냥 바로 네, 그냥 네. 나올 수 있게 반응이. 네. 그러니까 그 극단만의 색깔인 거네, 확실한. 네,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극단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 프리랜서인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풍경이라는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연출님이라고. 극단에, 거기서 제일 오래 있었고, 지금도 이제 소속은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는가? 오스카 와일드 역할을 했던 유다의 키스라는 작품으로 이제 그때 신인 연기상을. 그게 신인 연기사 2005년도에. 네, 그거 역할이 이게 욕심쟁이네. 받을 거 다 받았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맨날 혼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제대로 하지? 이 고민만 빠져 있다가, 혼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왜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혼나는 거는 나한테 그렇게 데미지 미친 건 아니지. 데미지도 많이 미치죠. 맨날 혼났는데. 안 미친다는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맨날 하는데 그렇게 연습실 올 때마다 공포에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어 그거를?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이제 도망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매번 직면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오늘도 못한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연기에 접근을 했는지도 너무 궁금해. 그 인물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인물을 이렇게 한 작품인데, 그 사람이 사랑을, 동성애를 커밍아웃을 했어요. 거기 작품에서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로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잃게 되는 과정인데, 근데 저는 동성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느낀 거는, 나와 다른 세계를 막 거부할 수, 모르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그릇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 그러나?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량과 크기, 그러면서 그 유머, 진짜 큰 사람 역을 어렸을 때 막 힘으로 했구나. 힘으로 했다기도 열정으로 했겠지. 열정으로 하니까 그 인물에 좀 더 다가가서 표현하려고 애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거지.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연출님이 이제 제가 그때 수레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그 언어 습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대사를 모든 사람이 톤이 비슷하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고 대사 어미에 힘을 줘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좀 예를 들어봐봐. 네. 안녕 이게 아니라 안녕 어떻게 지냈어? 뭐 잘 지냈나? 뭐 이런 식으로 어미를 밀어줘야 돼. 나는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뚝 하다가 뭐 꺾이고 이래서 주고 막 몸으로 물리적으로 때려줘야 돼요, 소리가. 사실주의 그게는 좀 안 맞긴 하네. 그 오스카 와일드의 탁 크고 깊고 호흡 다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냈니? 뭐 이렇게 하면 인물이 갑자기 너무 좀 뜨잖아요. 전혀 깊이가 없다. 어미를 무겁게 추를 던지듯이 눌러서 던져라. 그랬습니까? 뭐 어떻게 뭐 하여튼 그것을 말을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뉘앙스까지. 또 일일이. 근데 자기를 되게 이뻐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도 딱 됐는데 어느 날 태영이 형이 갑자기 빵꾸가 나서 나보고 와서 그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상상된다. 그래가지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연출님한테 말씀드리고 공연을 가서 이틀을 하고 왔어요. 이틀. 뭐 나탈리아 뭐 스테파노 브라 정원 알았습니다 뭐 이러고 이틀을 탁 공연하고 왔더니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뭘 얻었어? 항상 뭔가 부족하고 어떤 완성된 인물이 없으니 늘 이제 어떤 디렉션을 듣고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데 개인의 욕망이 사실 없어요. 이걸 잘한다, 관객과 호흡한다, 내가 연기를 멋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기쁘고 이런 것도 없고 아파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픈 역이니까 마음도 좀 아프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홀가분해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 더 이렇게 무겁고 막 젖어서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그 인물이 내 뒤에 뒤통수를 잡고 있는 느낌? 항상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만 끝날 때까지도 계속 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상 준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건 뭔가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
뭔가 부족한데 항상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 제가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냥 이게 저는 김정우인데 근데 다가가기 위해서 너무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 흔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치게 하는 거라서 김종호 배우는 그걸 충분히 한 거지. 그 상 받을 만한 했네. 그렇게 하여튼 요새도 고민인데 인물이 배우는 연기를 하면 연기를 하고 끝나면 자기로 탁 돌아와서 또 응? 자기의 또 행복한 삶을 살고 나를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너무 자꾸 젖어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 MC가 하면 되잖아 그때. 그래야 되죠. 아들이 공연을 하니까 제가 걔한테 하람이한테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랑 똑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심각하게 빠지고. 예.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부전자전이네.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바본데 욕도 많이 먹어요. 무슨 연기를 해야지 그걸 생활까지 갖고 와 바보야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어떤 에피소드 얘기해봐. 공연을 탁 하는데 이제 아들이 손님들이라는 작품인데 되게 센 작품인데 진짜 있었던 실화인데 아버지 엄마를 어머니 아버지를 망치로 죽여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드라마로 해갖고 했던 작품인데 가방에 망치를 넣어갖고 다니고 애가 항상 아버지 이러던 애가 어느 날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러고 들어와서 간말도 안 하고 저쪽 가 있고 망치 들어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시부렁 소리가 문 밖에서 혼자서 막 그러고 뭐야? 그럼 문 열고 딱 들어와서 혼자서 딱 앉아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매일매일 다른 애가 하나씩 집에 들어오는데 걔는 누구지? 원래 그 아이는 어디 갔지? 원래 하나이는? 그러면서 야 내가 저랬겠구나. 아버지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갖고 따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항상 아버지는 뭔가 편안하고 그렇지. 기댈 사람이고 이렇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들어오면 저게 내 아버지인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걸 얼마 전에 그래서 반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소문에 가면은 노트가 그렇게 새카맣게 빽빽한데 도대체 뭘 그렇게 써? 그게 사람들이 우연히 제 노트를 훔쳐보고 항상 이렇게 뭐가 빽빽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생각나는 걸 그냥 적어요.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다가 연출이 얘기하는 걸 기록하거나 거기에서 연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본을 보면 아우 내가 못 보겠어. 너무 지저분하고 뭐가 이렇게 많이 써 있어. 그래갖고 결국은 아우 못 보겠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딱 겪고 그다음 그것도 잊어버려.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올인하는구나. 스타일 자체가 그 다른 걸 아무 생각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작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막 뭐라고 하는 거에 상처받아서 그만두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자기는 어떻게 견뎠어? 그게 해야만 하니까 이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자기도 분명히 하나 심적으로 더 플러스가 있으면 할 게 없어서. 이거 말고 도저히 할 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게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할 게 없었는데? 제가 다른 걸 뭘 할 게 진짜 없어요.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고? 그런 게 생각도 못 했고 뭘 하나를 딱 꽂히면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구나. 한 길만 쭉 가는 스타일. 그래. 해도 끝도 없고 재밌고 뭐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을 못 했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할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았겠죠. 그냥. 근데 그럼 내가 그렇게 또 잘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고. 마임을 그때 했어가지고 몸이 슬립하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대로네.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죠. 2년 정도 횟수는 2년이었는데 근데 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잘 안 해가지고 그 움직임 사다리 갔더니 아크로바틱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날아다니는 거야 전부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지금 여태까지 뭐 했지? 내가 학교도 졸업하고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어떡하냐. 그 진지한 게 아니라 이게 기죽어 갖고 저 구석에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죠. 난 그게 굉장히 진지하고 진득한 줄 알았더니 기죽어서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야. 내가 신체가 안 된다라는 걸 자각하고 네. 열심히 마임을 배워서 이제 신체를 이렇게 훈련을 한 거네. 네. 그래서 무대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지. 예. 그게 지금까지도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배우들이 신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럼요.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치, 제일 중요한. 그렇지, 제일 몸이 중요한 좀 살아 있어야 그렇지. 그게 같이 생동감이 좀 생기고. 말만 해서는 감정을 실어내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뭔가가 잘 막혀 있을 때 막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시켜요. 근데 뭐 움직임을 막 해봐라. 즉흥적으로 막 시키면 막 하거든요. 그때 배운 게 못해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얻어지는지를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안 하고 해야 돼요. 이제 손가락으로 뭘 해보라 그런 거예요. 손으로 뭐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 갔다가 뭐 이런 거 막 뭐 이렇게. 잘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산한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사가 막혀 있어갖고 그게 그 대사가 풍요롭고 막 뭔가 마음이 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모노톤으로 가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너 이거 해봐. 그래서 막 하다가 거기다 대사를 심어. 그랬더니 그거 하면서 대사 해봐. 그랬더니 막 충동이 막 생겨. 변화가 막 무쌍하게 막 생기더라고요. 같이 하면서 네. 그냥 내가 너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 손가락이라도 좀 움직여주면 몸이 손가락도 움직여주면. 생동감이 좀 이렇게 있다가 죽어 있다가도 손가락만 움직이면 이렇게 약간 몸이 그렇지. 뭔가 살아있다라는 게 의식이 되는. 그래서 저는 계속 몸을 좀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어떻게 방송으로 나간 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일단은 그 뭐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쓰러지셨다 두 번째 또 쓰러지셔가지고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는 그래도 좀 회복이 빨랐는데 두 번째 쓰러졌을 때는 이제 거의 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집안에 어쨌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원래 엎친 데 덮친다잖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러 가야지 하다가 내가 지금 나 좋은 거를 너무 혼자만 행복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저는 뭐 힘든 것도 있었고 뭐 그렇겠지만 제가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뭐 부모님이나 뭐 특별히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면서 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나만 너무 위해서 살았나?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옆에 있지만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돈도 좀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또 되는 것 같고 참 노력을 좀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다른 걸 할 수는 없고 근데 연극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래. 제가 이러면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립극단에도 있었고 어쨌든 다른 배우들보다 누가 욕을 해? 좋은 환경에서 이제 나름 작업을 했었는데 그치. 다른 배우들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연극판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진짜. 그 뭐 다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국가의 지원이 이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뭐. 그래서 그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에서 계속 금메달 60만 원, 은메달 40만 원, 동메달 20만 원 이렇게 주잖아, 다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상 받으면 다달이 100만 원 이렇게 주면 안 되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연극만으로 순수하게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또 해서 또 연기는 또 다 비슷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경계는 무너진 지는 오래긴 해. 아쉬워서 하는 소리지.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방송에 어떻게 해서 캐스팅이 됐어? 공연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다가 감독님께서 공연 보고
좋으셨는지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인사로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캐스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어디 작품에 무슨 역할? 녹두꽃이라고 SBS 작품에 이제 거기서 김계남 장군 역할을. 장군 어울리네. 그 녹두꽃은 어쩌다가 내가 가게 되면 보게 되거든. 자기를 아직 못 봤어. 빨리빨리 지나가서 잠깐 딴 거 하고 있으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도 뭐 연극 쪽에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힌 배우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조연하면서 빛나는 조연이 돼서 한 방에 팍 떴으면 좋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세상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좋아서 연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힘든 일이든지 좋아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도 하면서 나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그때? 어머니 안 좋으실 그때, 때? 아이, 내가 뭐라고 이거 다 때려쳐야겠다 이런 마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그때 처음. 그러면은 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젠데? 같이 다 행복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같이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게 자꾸 혼자 세계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립극단 들어가면서 또 많이 변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봤더니 다른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뭔가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번 나오는 역이라서 뭐 한 번 이건 뭐 너무 쉽고 대사도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캐릭터를 찾아내고 왜냐 한 번에 나와서 인물을 딱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좋다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역시 교류해야 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연습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예. 안 되는 건 막 죽으라고 해도 그렇다고 이게 되지는 건 잘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거 만나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감하고 만나고 호흡을 그렇지. 나누고. 힘입어서 또 더 신이 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자기한테 너무 빠지는 그건 조금 왜 그랬어? 아마 뭔가 이걸 내가 결정을 해서 하니까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자기가 그걸로 뭔가를 확 이루려는 욕심이 컸던 거네. 그렇죠. 이제 뭐 연극영화과 이제 간다 그럴 때 집에서 반대하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뭔가 성과를 내고 그렇게 힘들게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잘해야지.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 뭐 보란 듯이 해내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그런 그치.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한다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해질 수 없어요. 그래 잘한다고 혼자만 하면 자꾸 노력을 한다고 안 되네 이렇게 좌절다절 그런다고 잘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상대하고 만나서 뭔가 나눌 때 같이 뭔가 나누면서 사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깨달았어? 놀면서 맨날 이렇게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시간도 보내고 MT 같은 거 가고 저는 그런 것도 안 했구나. 별로 가긴 갔는데 별로 안 좋아했어. 이거 왜 가? 가면 맨날 술이나 먹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고 연습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가 바람 좀 쐬자. 그래갖고 이제 MT를 가는데 하루짜리인데 이틀을 갔어요. 텐마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평화롭고 마음도 좋고 평화롭다. 뭐 행복하구나. 이 한가함이 참 좋구나.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한가한 친구들이 또 몇 명 있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 오니까 친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시너지가 생기고 공연이 활기가 생기고 연습이 재밌어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예상치 않게 진도가 너무 잘 나가고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 맞아. 이게 아이들한테도 뭐 이렇게 혼자만 하지 말라고 상대의 리액션을 해라. 리액션 잘하는 배우가 잘하는 배우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애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아이들이 뭐 오디션이나 시험을 보러 가면 차단시키고 오는 느낌이야. 자기만 하고 나와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네.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하고 뭐 교류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 들으면 좀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깨달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말을 더 안 하니까 무서운 사람처럼 인식이 되거나 이렇게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얘기하기 힘들고 괜히 도 닦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 어렵고 이러면 작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쉽고 편안하고 이래야 같이 공간에 있고 싶어야 작업을 하고 같이 하자고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손도 내밀고 그런데 뭐 분위기 뗀뗀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못 할 때가 있었어요. 연극할 때. 진짜. 예. 그러다 이제 와 처음에는 그냥 놀다가 나중에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갔다가 사람들 퇴근할 때 같이 들어왔어요. 계속. 너무 시간이 무료해서. 네. 그렇게 막 보내고 아 작업은 안 들어오고 연극도 안 들어오고 큰일이다.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술 한잔 먹자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내가 하소연을 했죠. 아, 작품이 안 들어왔으니 어떡하지? 막 이랬더니 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작품 들어와. 어디들 가서 나 좀 써주셔 해야지. 인사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유 난 저기 수일이 사는 김정호입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수일이 사는 김정호인데 나 좀 작업하고 싶은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얘기하래요. 굉장히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 진짜. 네. 그것도 뭔가 좀 달라질래니까 그 말도 들렸겠지. 네.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나 수일이 사는 김정호입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괜찮다, 야. 네. 나 일산 사는 차입니다. 네. 괜찮네. 그래갖고 이제 다가간다고 해야 되나? 오디션도 좀 그걸 보고. 시작했구나. 예, 오디션 안 보고 역할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찾아다녀요. 오디션도 보고 그리고 대사도 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 할 거 많네. 특기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막 생기는데 언제쯤 그거를 오디션을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준비 중입니다. 지금도 이제 대사 지금도 준비 중입니까? 예, 공연하면 제 대사를 다 써요. 노트에다가 오디션용 대사. 왜냐면 언제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디션용 대사는 뭘 주로 해?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 뭐 좀 좋은 대사 이런 거를 다 써요.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만들어서 이제 오디션 보러 갈 때 제가 이제 오디션 보러 갔더니 생각나는 대사도 없고 다 지난 거래 갖고 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걸 딱 펴서 적합한 게 뭔가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어쨌든 자기한테는 재산이니까. 재산이죠. 그래서 대사들을 노트에다가 야 본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예, 지금도 계속 오디션. 근데 상복이 있어서 내가 내년쯤에는 예. 아니 올해 그 백상예수의 조연상 자기가 받을 것 같긴 하다. 갑자기 왜냐면 신대림이 신대림이 내가 갑자기 왜냐면 상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상복이 없진 않잖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기회는 오더라. 이거 감사합니다. 보니까. 벌써 받은 것 같아요. 기운 팍팍! 아니, 뭐, 워낙, 이제, 그때부터, 뭐, 연기에 임하는 태도가, 워낙 이 진정성이 있는 배우기 때문에, 이게, 늦게 지금 데뷔한 거잖아. 이제, TV나 드라마는. 내일 모레 50에. 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연극에서 열심히 한 거를 보고, PD가 그래도 이제 섭외를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게 헛되진 않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격적인 거나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후배들이나 네. 이제 관객들도 그렇고 어떤 배우의 모습으로 남고 싶어? 아, 그건 뭐 계속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뭔가 인생이 좀 있고 인생이 좀 묻어나고 뭔가 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교류하고 교류 엄청 강조하네. 네.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또 하여튼 방송도 잘 적응 중인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안민수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잘 듣고 잘 말해라. 잘 걷고 잘 서고 요 네 가지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는데 들어 말해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맨날 저 얘기만 하시나 그랬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그거구나. 말을 해, 들어. 가만 보면 뭐가 안 될 때는 내가 안 듣고 있고 내 욕심에 빠져서 있으면 안 들리니까 그건 분명히 길을 잘못 가고 있고 그렇지. 말을 상대에게 잘 이렇게 알아듣게 잘 줘야 되는데 내가 욕심이 많으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욕심이 많으면 또 못 듣고 근데 제일 기본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말하고 듣고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요새도 계속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내가 배웠을 때 잘 듣고 잘 말해라. 뭐 잘 서고 잘 걸어라.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린다라는 거는 내가 연기에 대한 마음의 변함이 없다라는 그 증거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연기 진짜 사랑하네. 근데 그게 연기자 기본인 거지. 그 뭔가를 밖에서 이제 많이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안에서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라든지 나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좀 궁금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자연인이라는 사람. 뭔가 표현하고 인물을 막 찾고 창조한다 그러면서 겉의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작업을 했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우가 말이야 계속 인물이 바뀌는데 똑같이 인물을 연기하면 안 되지. 다른 캐릭터로 그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막 연극을 하면서도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뭔가 찾아가면서 그걸 또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완전 자연인인 나의 모습, 그냥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숨쉬고 그냥 어떤 연기하겠다는 거 없이 그냥 툭툭툭 하는 그게 이제 가장 나 같은 모습일 텐데 그리고 어쨌든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 그 나이만큼의 뭔가 연륜이 있거나 뭐 앞에 뭐가 있는데 굳이 또 바깥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지면서 그것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요새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러나오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구나. 예. 뭐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만큼 해서 딱 느끼는 뭐 대로. 근데 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 뭐. 그렇죠. 그것도 맞지. 근데 어디다 치중하느냐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겠지. 네. 이제 그런 쪽보다는 좀 내 내면에서 뭔가 찾아내는 나한테 조금 집중하는 거를 조금 더 치중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뭐 김종호 배우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표현에 소홀할 사람은 또 아니잖아. 워낙에 성격상 워낙에 뭐든 되게 완벽주의 같아. 제가요? 허당이에요. 이제 사실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잘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은 잘하고 싶은 거보다는 본인이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큰 거잖아. 내가 연기를 좀 더 플레이하고 싶다. 워낙 근데 무대에서 잘 논다던데. 그건 또 판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 그 놈의 연습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 왜냐면 연극은 연습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럼 TV나 영화는 연습 없는데 대본이 딱 오면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연기를 좀 해?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편하고 연습을 할 시간도 없고 가서 이제 한번 맞춰보고 촬영을 하니 이게 지금 잘 맞는 건지 가는 건지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오케이라고 하시니까 괜찮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너무 그런가? 아니야. 근데 뭐 맞지 뭐. 왜냐면 항상 연습이라는 어떤 든든한 바탕을 두고 연기를 뭐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준비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그런 거 없이 팍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하는 거가 그 인물한테 괜히 미안한 생각 들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 아까 그 인물이 아파서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너무 깊이 빠져들어갖고 행복하지 않는 거 하지 마 이제. 네, 안 하려고요. 응.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연기하면서 연기 멘토가 있나?
멘토요? 난 이분의 연기를 좀 담고 싶다. 외국 배우든 한국 배우든 통틀어서 난 이렇게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뭐 오영경 선생님, 이호재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데 인생이 팍팍 묻어나서 그냥 음절 하나만 들어도 와닿는 그런 거 무대에서 너무 편안하게 하시고 또 약간 두 분이 스타일이 다르시지만 그치. 예, 그런 인생과 내공이 타고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자기는 안 타오란 것 같아? 저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게요. 응. 얘기가 또 도는데 옛날에 움직임 시간에 움직임을 하면 사람들이 30분 만에 하는 거를 저는 못해요. 그 집에 가서 한 3, 4시간을 해야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30분 할 걸 나는 한 3시간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죠. 그래서 몸을 잘 못 움직여서 자기가 연기도 지금 잘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뭔가 그러니까 노력이 항상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다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작품 하면서마다 왜 작품을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그럼 다음 작품 뭔가 되게 쉽고 확확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부딪히니까 그만큼의 그 노력이 항상 필요하구나. 뭐든지 통과 의례같이. 근데 그게 스타일인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김종호라는 배우가 그 인물을 만났을 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한 발 두 발 심혈을 기울여서 다가가서 이 인물을 나를 통해서 부각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최대한의 어떤 그 다가가려는 노력이 자기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얘부터는 막 할까 그럼? 근데 이제 그럴래도 몸에 이미 배어서 자기가 아무리 팍 한다고 그래도 아무도 자기가 팍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그동안 자기가 닦아놓은 길이지. 이미 그렇게 구축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덜어내서 한다고 해서 김종호가 가벼운 사람인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조금 가볍게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가볍게. 그래. 네. 난 그때도 어릴 때도 쟤는 이제 나보다 한참 어린데도 동생 같거나 밑에 같지가 않고 어려워. 너한테는 야 이렇게를 못 하겠더라고. 한 번도 안 그러셨죠?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코믹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시켜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웠어. 왜냐면 얼굴은 주인공 깜이니까 연극 바닥에서는 꽤 잘생긴 얼굴이었고 그래서 뭘 해도 주인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품만 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보니까 주인공이 아닌 게 더 많더라고. 그런 자기의 어떤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작은 역도 존재감을 발휘를 해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 하여금 저 기억 남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 동아연극상도 받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친 존재감인 거지. 그게 자기 스타일을 구축한 것 같아. 부럽네.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김종호한테 연기란? 이런 질문들은 항상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기란. 연기란. 뭔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인가?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력은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 하는 존재를 잡아매는 끈이라고. 중력이라는. 저한테는 어쨌든 뭔가 세상을 알고 소통하고 뭐 그런 거겠죠. 저한테. 처음에 연극 시작한 것도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네. 걸 끄집어내서 네. 알리는 거니까. 뭐 얘기를 한 적도 되게 소극적이기도 하고 제가 연극한다니까 다들 놀랬죠. 반에서 있는지도 모르는 애였을 수도 있고 저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나? 근데 연극을 한대 뭐, 응? 뭐 이런 경우 영유아과 간다 그랬을 땐 다들 놀랬고 제가? 막 이러고 근데 어느 날 연극반을 들었는데 그 작품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할 작품은 아니었는데 디스포저리라고 윌리엄 인지의 처분이라는 작품인데 그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감방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일 교수형 당한 사람 일주일 있다 당하는 사람 한 달 있다 당하는 사람 시작부터 힘들고 아픈 것부터 시작했네, 워낙에.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되게 자기 성향에 맞으니까 재밌는 거지. 맡은 역할이 뭔지는 그게 무슨 하여튼 약간 IQ 되게 높은데 하여튼 무슨 살인을 한 사람이고 근데 혼자서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있거나 뭐 얘기 못 하는데 그 대본에 써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얘기하면 할수록 잘한다 그러네. 듣는 친구들도 되게 속 시원해하고. 꾹꾹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터지니까. 네. 그래서 나 연기 좀 하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나 재밌다. 재밌다. 좋다. 이거는 잘한다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래. 네. 바로 그거지. 자기가 그때는 속에 있는 거를 풀어냈잖아. 근데 자기가 점점 더 잘한다는 것 때문에 안으로 가져 들어가서 더 무겁고 힘들었지, 짓눌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네. 그러면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지금도 그때가 네가 제일 잘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때가 넌 최고야. 정말로 속에 있는 것을 다 터뜨렸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그렇게 욕이 많이 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마음속에. 네. 사실 울분이 세상에. 쌓였던 거네. 공분이 있었던 거네. 네. 맞아요. 그때는 뭐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많이 이렇게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그치. 맞아. 해야 될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잘해내고 싶으니까.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연기할 건가? 자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지는 잘 모르겠고. 글쎄요. 그런 거 잘 믿지는 않는데 무엇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쭉 보면 욕심이 참 없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아. 연기 잘하고 싶은 욕심. 거기로 다 모아져서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좀 없고 오로지 여기에만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는 그 누가 김종호가 이거 잘해내려고 욕심낸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어. 이거 하나만 욕심내고 있는데 욕심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욕심도 좀 내려고요. 뭐 무슨 욕심 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낸다 해봤자 뭐 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한 20년 작업 저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했지. 대부분의 생활이 집하고 지하실, 집하고 연습실, 집하고 공연장. 이 생활 패턴을 한 20년 이상 한 거잖아요. 항상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인생을 여러 가지 친구들이 아마 항상 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물론 나도 행복하다. 근데 뭐 이게 뭐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 예,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못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여행도 뭐 하고 이렇게 집안에도 잘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촬영을 하다가
야외 촬영을 계속 하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참 좋아? 좋은데? 야, 이게 좋아. 뭐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들에 이렇게 보통 가면은 촬영만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일이 많지 않으니까 가면은 그 동네를 제가 갈 일이 없잖아요. 가면 그냥 올라오기 아까워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올 때도 있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산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 좀 간 김에? 다니다가, 예. 다니다가 이렇게 오는데 야, 참 너무 여유가 없다 내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혼자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걸으면 나무가 참 예쁘구나, 뭐 하늘이 예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들고 혼자서 뭘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왜? 강박처럼. 왜? 나도 모르게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꽉 찬 그 노트처럼? 네. 뭐가 뭐가 그렇게 꽉 차 있어?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야,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있고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뭘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건 이 대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뭐 혼자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듣기만 해도 내가 머리가 다 네. 아프다. 아니 얘가 참 예쁘구나, 공기가 좋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비오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아 내가 지금 뭔가 너무 꽉 차 있구나. 좀 여유가 없는 거네. 예, 이제 좀 걷어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새는 이렇게 좀 다니면 이제 생각 없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쁘구나 이런 걸 이제 주변을 좀 보는 거죠. 느끼는구나. 네. 하나씩. 근데 이제 그러고 오면은 제가 좀 달라졌대요. 만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있어진 것 같고 그래. 말도 좀 달라지고. 그렇지. 맨날 공연 딱 야 연기가 왜 뭐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술 먹어 그리고 먹고 다음 날 술 공연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가고 그런 생활에서 뭐 했다가 이제 여유를 좀 나무도 느끼는 보고 거야. 그러니까 말에 꽃이 예쁜 거 그런 이미지도 그려주고 공기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제 생활이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편안해진 느낌. 근데 그 편안함이 또 이제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좋네. 역시 쥐고 있는 건 아니고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요새 들어서 사실 인생이 또 배우는구나. 예, 좀 많이 또 다른 걸 느끼고 있죠. 끊임없이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그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뭐든지 자기한테 그 깨달음을 주는구나. 김정호 배우. 그냥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습관처럼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정호 배우가 정말 열심히 살았네. 연기를 위해서 다 바친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김정호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김정호가 정말로 영화판도 싹쓸이 하고 왔으면 좋겠네. 그때 나 모른 척 하지 마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척. 싹쓸이 딱 하고 그러면 거기서, 좋겠다. 연기 대상 딱 받고 그러면서 이제 형편 딱 좀 풀리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연극판에 좀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또 공연 한번 같이 해주고 너무 좋죠. 나도 부르면 좀 와주고 그러면 좋겠다. 네. 자, 오늘 저기 진정성 있는 배우 김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